다음 주부터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의 포트를 리모델링해서 돈이 모이는 새로운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나가는 메일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비둘기 파월과 마이크론의 호실적 시장을 기분 좋게 끌어올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단숨에 2,750선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외국인의 러브콜이 아주 거셌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진 삼성전자가 3% 상승하면서 8만 전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8% 급등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주도주 복귀를 확실히 예고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거세지면서 반도체로 거센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주 왕좌 복귀 준비 완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메모리 반도체 업체 미국 마이크론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분석인데요. 반도체주의 날개짓 아주 강한 하루였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동진세미캠이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혁신위원회 참여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유진테크, 원익 QNC 등 대부분 종목들이 탄력 있는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통신 장비주 나도 AI 수혜주입니다. 인공지능 활성화로 신규 주파수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6세대 통신을 두고 국가 간 주도권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통신 장비주들도 탄력 아주 좋은 하루였죠. 네, KMW가 6G 시대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22% 상승으로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등 대부분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 활성화에 또 다른 수혜주로 부각된 통신 장비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통신 장비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진세미캠과 HPSP,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반도체주 왕좌 복귀 준비 완료입니다. 자,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또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확실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는 분석인데, 자, 마이크론의 호실적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파헤쳐보면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조금 봐야 하는 변화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을 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에서는 거의 대장입니다. 전 네. 세계의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결국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그 종목이 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HBM3 에디션 이것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공급한 부분이 2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삼성전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 HBM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SK 하이닉스 걸 전부 쓰고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솔드아웃 다 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극적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가격은 더 올라올 수밖에 없겠고요. 2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58억 5천만 달러? 굉장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3분기는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예상치보다 10% 더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TSM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구나, 호재에 대한 여건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강하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점장님께서는 그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조금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는 좀 회복의 사이클에 함께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다들 AI 신기술, 뭐 약간 뜬구름 잡는 기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좋다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비트했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올라가냐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AI 확대될 거고 기술 좋고 HBM 들어갈 거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통할 때는 23년도 하이닉스가 1월 3일에 7만 3천 원을 저점으로 12월 달 14만 원 정확하게 2배 올라갈 이때 먹히던 얘기였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높여주었죠. AI 확대가 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HBM이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EPS는 떨어뜨렸는데 밸류에이션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말 이후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정체된 이후에는 제가 결국 밸류에이션을 올린 건 한계가 있다. EPS가 올라가야 된다. 물론 HBM에 대한 EPS는 좋아질 때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레거시의 반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 레거시의 반등이 마이크론에 비해서부터 지금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기존의 4.8조 원에서 5.4조 원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EPS의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EPS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멀티플 상향에 대한 타당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설입니다. 설. 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설까지 돌았습니다. 컨센서스가 1.2조 원 수준인데 이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뭐 8%, 9% 상승하는 받침이 되었죠. 멀티플이 올라갈 때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레거시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레거시 제품의 판가뿐만 아니라 가동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4분기 때 감산의 속도를 조금 늦춘다라고 했을 때 너무 이른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자신감이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수에 이렇게 뭐 대장들이 이렇게 올라주니까 오늘 정말 강하게 2,750선을 바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뭐 저희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귀할 준비를 마친 듯한 그런 뭐 느낌이 듭니다. 자, 투자자들이 주식 포트의 비중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반도체 이제는 좀 담아야 할 것 같은 타이밍인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뭐 후공정, 전공정 이렇게 분야별로는 어떻게 좀 배치를 하면은 좋은 수익률 좀 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포트에 반도체를 담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100으로 놓고 반도체 부분을 100으로 놨을 때에는 저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70%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공정 15%, 후공정 15% 네.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70%까지 넣느냐 이 부분인데요. 실제 대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각각이 달라요. 이 각각이 다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SK 하이닉스는 D램 쪽입니다. HBM D램이거든요. HBM 반도체의 D램 자체적인 부분. 삼성전자는 D램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여건에서는 TSMC가 전 세계 60%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H100, 즉 AI 칩을 받기 위해서 다 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TSMC의 AI 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는 마켓 셰어가 6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조차도 TSMC에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같이 하는 회사예요. 여기에 HBM도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2나노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TSMC와 삼성전자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같지만은 지향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들만의 AI 칩, 즉 빅테크 기업의 AI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으로 움직일 거고 네. 이 AI 칩은 세물투만 오픈 AI 네, CEO가 ChatGPT. 맞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만나고 갔고요. 메타의 저커버그 역시 메타 회사의 저커버그 역시 삼성전자를 만나고 갔어요. 이제 이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HBM을 쫓아가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만큼 다 꽉 잡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라는 얘기죠. 네. 결국은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반반씩 놓고 들어가는, 즉 포트의 70%를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부품이나 소부장 회사, 그리고 SK와 연결되는 부품이나 소부장 회사, 그 회사들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크잉도 SK 하이닉스 연결돼서 그렇죠. 굉장히 올라왔고,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결돼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포트의 안정성과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봤을 때에는 대형주, 즉 핵심주, 주도주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소재 부품 이런 데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쨌든 이 대장주에서 양 사이드를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주셨고 반도체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 포트에서는 70% 정도를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강했던 동진 세미캠 그리고 HPSP는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고요. 동진 세미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했죠. 16%의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혁신위원회에 참여로 이제 보조금 혜택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신학스 파트너께 동진 세미캠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현재의 그 가격적 부분이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동진 세미캠은 그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고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마 5만 원도 넘어갈 것 같고 5만 1천 원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의 일정 부분, 그다음에 5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일정 부분. 그래서 현금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조정이라는 게 파동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한 여건이 들어왔을 때 재차 진입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슈에 대한 부분, 반도체 세정제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텍사스에 진출한다는 거, 텍사스 칩스법이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도 뚫지 않겠는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강한 양봉을 뽑아내 줬습니다. 자, 지금 이유관 지점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이 텍사스주 관련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잠재 고객까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일까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보조금을 받아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 좋죠. 근데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2나노, 3나노 당연히 ASML에 EUV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나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주예요. 이 수주를 받아야지만 팹을 건설하고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팹을 짓기 전에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테일러 투자 계획이 점점 축소가 되고 지금은 삼성 내부적으로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시면 연기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누가 여기서 또 손해를 볼 거냐라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가 들어온다라면 이런 투자가 되는 것들 그리고 고용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같은 파운드리 업체인 인텔에게도 보조금이 지급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한테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그 FF 토론만 준비한다. 그러니까 팹을 먼저 건설한다. 보통 팹을 건설할 때 페이지 1, 2, 3, 4를 장비를 넣거든요. 근데 뉴스 플로우를 자세히 보시면 페이지 1, 2, 3, 4를 만들고 장비를 넣지 않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단 팹과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로 보시고 업황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업황이 좋다라고 착각하면 굉장히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결국 인텔을 위해서라도 저는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캠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국 숫자로 봐야 되거든요.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가 매출 비중이 높죠. 최근 그 매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동진세미캠의 PR의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3월 달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12.8억입니다. 작년 4분기의 평균 수출 금액 대비해서 57%가 올랐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네. 동진세미캠은 2조 원인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건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안 한다는 맞아요. 의미인데 네. 뭐 그걸 생각해 보면 뭐 상속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컨센서스가 없다라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50% 이상 좋아진다라면 차트를 볼 게 아니라 데이터 상으로 굉장히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시장과 소통이 이제 좀 없는 회사로도 좀 유명하지만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아지니까 이것을 또 믿고 앞으로 좀 기대어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좀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HPSP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신고가 기록 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역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근데 좀 약했습니다. 2.3%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희권 지점장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HPSP. 네. 네, 개인적으로 HPSP를 동진세미캠보다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운사이드의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소재나 장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하이닉스가 EPS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간이었다면 그 당장 소부장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레거시의 비중이 많은 쪽보다는 미래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많이 받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제일 큰 형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EPS 추정치 상향 조정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올드 장비주라고 얘기했던 뭐 유진테크, 뭐 테스, PSK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조용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레거시가 올라가게 된다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시장 EPS 대비해서 다소 뭐 오르는 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운사이드 리스크 밑으로 갈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산다라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장비주보다는 싼 장비주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HPSP보다는 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HPSP 하면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 성장 추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적게 나온 부분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부전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잖아요.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좋아지는 그런 여건에 실적은 차츰차츰 늘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MC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높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단위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폭발력이 높은 이 수소를 처리하는 이 기술이 꼭 필요해요. 어떤 때에 필요하냐면 나노 기술, 즉 10나노 기술 이하의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노 기술에 대한 경쟁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런 나노가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고단위의 나노로 움직일 그런 상황인데요. 매출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여건들, 이 HPSP는 추가적으로 더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익력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죠. 많이 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안 좋았었던 건 전체적인 부분이었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의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마스터 PB였었습니다.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었는데 제가 본 부분의 이 노하우를 봤을 때는요. HPSP는 현재 가격대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지금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은 업황의 문제지 HPSP 자체적으로는 영업이익률도 5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로 좀 삼고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으로 좀 모멘텀으로 보고 계시는 부분 어떤 거 있는지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장비 회사지만 ASML처럼 슈퍼 의올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는 고객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그 매출처에 고객사가 의존되어 있다면 사실 다른 회사에 판매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 동사는 슈퍼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공정 신규 수요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학스 파트너께 이 가격적인 전략만 조금 짧게 듣고 갈까요? 어디까지 목표가 보세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52,600원 오늘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6만 원이 넘어갈 것 같고요. 63,900원이 전 고점이에요. 네. 이것을 뚫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가격적 여건에서 여기 61선 있죠. 61선을 닫고 움직이는 게 이 회사의 최근의 이 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지금은 다 사야 되는 그런 어. 시점이니까 결국은 가격적 부분은 이 공간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3,900원을 넘어가는 65,000원까지도 네. 볼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지금 차트적으로 생각됩니다. 61선 딛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세를 지금 그렇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통신 장비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AI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통신 장비의 투자 확대 지속적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는데 AI 활성화된다고 하면 통신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건지 이익원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6G 6세대 6G가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플러스 요인, 성장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되기 위해서 6G가 필수적이냐를 봤을 때 네. 필수적은 아니다고 보여지거든요. 6G 없이 충분히 AI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같은 산악 지형이 커버가 안 되고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가 큰 회사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6G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커진다고 해서 거기에 6G를 필수 요소로 숟가락 얹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6세대 시장 주도권 잡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조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있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통신 장비가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위축이 됐었던 부분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였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으면은 지금 5G 그 이후에 이제 6세대 6G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에 이 탄탄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요. 그 부분이 공백으로 잡혔어요. 근데 5G로 하다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어차피 부족한 부분에서 넓혀간다라고 한다면 6G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6G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 시간적 괴리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편에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G 시대를 맞아서 25년, 26년 호실적 기대한다라는 리포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통신 장비주에서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인이 좀 엇갈렸는데 이익원 지점장께서 KMW는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KMW부터 살펴보겠는데 먼저 스탑을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21년도 이후에 계속 연간 적자가 확대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6G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로 엮기에는 조금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 멀티플을 높이려면 실적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투자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통신 3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통신 3사들은 5G에 대규모 투자했던 걸 이제 수익화시키는 시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5G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른 실적이 나는 AI 종목도 많고 시장은 신고가를 갔는데 종목도 평균적으로 신고가를 가야죠. 그런 종목들 많은데 밑에 있는 종목은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이곳에서 보지 말자 정도로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KMW 하면 이제 6G 시대에 그래도 대장주다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뷰로 보시는지 신학수 대표께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쪽을 본다면 KMW를 현재의 상황에 매수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통신주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닥에 있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메리트고요. 바닥에 있는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슈가 나와줬다는 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짧게 매매해야 될 겁니다. 근데요. KMW가 예전에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때는 그 실적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모멘텀이 6G가 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적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기대감에 부도날 회사가 아니라면은 기대감에 대한 부여를 해줘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는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슈가 나오니까 적을 거고 그 이슈에 대한 부분에 현재의 가격은 물러설 자리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 단기적 트레이딩적 부분에 짧게 매매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냐 이슈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실적이 조금 받쳐줘야지 또 이슈가 연속적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정도로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주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는데 이어서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 강세로 고가 마감 지었거든요. 여기서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신학수 대표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역시 KMW나 이노와이어리스는 똑같은 통신주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거예요. 다만 KMW보다 이노와이어리스의 이 실적적 부분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담이 없는 상황이니까 KMW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주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온 여건에서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역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짧게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매수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가능한 시점이지만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자.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도 고사인 주셨습니다. 실적이 좀 더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노와이어리스 어떤 뷰로 보세요? 동차는 스몰셀 매출 비중이 많죠. 작년 말부터 일본은 늘고 있고요. 올해 국내, 미국, 인도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합니다. 6G가 아니라 5G고요. 내년에 중국, 미국, 한국의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개시되기 때문에 실적과 5G에 대한 기대감
둘 다 좋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까지 받쳐주는 이노와이어리스에는 고사인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진 세미캠과 HPSP,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전략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이구산업 현재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오늘 정규장에서도 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8%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일본 감염병 확산 소식에 어제 8% 상승한 신풍제약, 오늘은 쉬어갔지만 장 마감 후에 감사보고서 제출 소식에 5%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25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TS 트릴리온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55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82원 터치하고 있고 HB 테크놀로지, OLED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1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강했었던 덕성, 우선조 그리고 아센디오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덕성, 우선주가 3%대 그리고 아센디오도 3% 하락하면서 1,2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2.4% 하락 전환한 모습 보이면서 2,150원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SAT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8%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3.7%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430원 지나가고 있고 28% 급등세로 마감한 코스나인 시간에서 2.3% 하락하면서 367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고영, 신학수 대표 서현 이화, 이희권 지점장 메리츠 금융지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고영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고영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AI 날개짓에 반도체 쪽으로 훈풍이 불어왔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고영은 얼마나 좀 빛을 발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 이 AI 시대가 되게 되면 이 수혜는 결국 검사 장비 쪽으로 분명히 낙수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미 장 초반에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거의 변동성 없이 위에서 놀아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애초에 올라갈 종목들은 진작에 올라갔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음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전 음봉 나왔던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영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결국 젠슨 왕 그 엔비디아 CEO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FOMC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좀 방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고 여기에 마이크론 자체도 실적이 상당히 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근데 이 AI 서버에 관련해가지고 이 D램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이 HBM을 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가장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게
공정 장비,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대표적으로 고영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특화 제품인 신제품도 좀 출시를 했고, 기존에는 이제 칩을 잘라가지고 검사를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칩을 자르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AI 서버 시대가 좀 도래하면서 결국 이 검사 장비 쪽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네. 고영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시대에서는 이제 수율이 관건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로 훈풍이 불어올 것이고, 오늘 음봉이 나왔던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종목들의 매물 출회가 나왔다면 그걸 받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고영을 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업사이드를 좀 열어두고 계세요? 일단 1차적 목표가는 21,900원, 22,000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에 고점이었던 24,000원은 충분히 터치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밀렸던 부분이라서 2만 원 매수가를 잡았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을 경우는 19,6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에 하단에 지금 주고 있는 18,670원, 18,6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네. 손절가 잡아보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 7% 정도의 지금 손절권을 주셨고, 우선은 조금 짧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학수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서현 2화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현대차 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자동차 종목의 핵심 부품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품에서는 서현이화를 뭐 빼고 논할 수가 없는데, 서현이화 지금 어떤 게 좀 매력적일까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그 시청자분들도 찾을 텐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안 올라온 게 올라오는데요. 이전에 올라온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은 덜합니다. 이 덜한 부분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 현대차의 1차 벤더로 자동차 내외장재를 만드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래도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그런 상황에 전체적인 내외장재에 대한 부품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출이 80% 이상이에요. 한 곳에 꽤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 결국은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현대기아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적 측면은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현대차 그룹과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동반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주가도 안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그 여건이 있겠죠. 네,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있는 자동차에서 특히나 부품주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서현이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그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격 대역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올라왔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은 이 1년선인데 황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 공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전의 고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거래량만 거래량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공간적 측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표가 25,000원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있으면 손절가도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데요. 손절가는 18,500원 놓고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현이가 지금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단으로 열려있는 박스권 잡아주셨습니다. 25,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업 종목들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금융주들의 훈풍은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메리츠 금융지주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네. 밸류업 1등 주식이고요. 밸류업 섹터의 탑픽 오브 탑픽 주식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기 때문에 사실 위클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이제 탑 오브 탑의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어떤 기회 저희가 엿볼 수 있을지 한번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매년 연말에
그 베테랑 PB들의 뭐 포트폴리오라는 프로그램 저희 한경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죠. 출연을 하는데 22년 연말에 23년도에 좋을 섹터가 반도체와 음식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4년도 말, 23년도 말에 올해 좋을 섹터를 반도체와 주주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 타픽을 메리츠 금융지주로 찍었는데요. 네. 반도체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년 말, 뭐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작년 말에는 주주환원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주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K세론, 뭐 이런 그 현상들을 최대한 없애자. 그리고 주주들 눈치 안 보고 유증이나 뭐 시비 발행하는 이런 관행들을 없애자라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올해 2월 달에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지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이전부터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주 환원 정책, 밸류얼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요. 매년 번 돈의 절반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부회장께서 밝힌 컨콜에서는 PER의 역배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죠. 이 PER의 역배수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배당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PER이 10배 될 때까지 자사주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서 가지도 않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갔던 그 길을 우리나라 최초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내부에서 PBR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라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여주었듯이 단순 저PBR 종목이 PBR의 핵심이 아니라 ROE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리고 PER이 얼마나 낮느냐, 그리고 PBR,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모범 회사가 될 종목이다라고 예상됩니다. 뭐 미국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은 대표적으로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길을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가 따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연말에 한경에서 했던 베테랑 PB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더블 가격인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PBR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좀 의견을 여쭐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출연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전태진 파트너의 고영과 신학수 파트너의 서연, 이희권 지점장,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필옵틱스인데요. 생성형 AI 시대가 돌입하면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죠. 관련주인 필옵틱스 급등 후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에서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8%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엑시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어제 17%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7%의 깊은 조정세를 보였지만 시간외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종목 열어볼까요? 네,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정규장에서 5% 상승 마감했는데요.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4,770원 터치하고 있네요. 2위는 다날입니다.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일본 기업 모빌릿을 통해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는데요. 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가 1위를 차지했네요.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정규장에서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고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4%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뿐 아니라 필옵틱스 등 유리기판 관련주가 시간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삼성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그 R&D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HB 테크놀로지라든지 필옵틱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한번 좀 하락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나와질 거고요. 여기에 따른 그 수혜는 주가적으로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2,325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져가 보시면은 아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손절가만 지켜주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방을 일단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방향을 충분히 틀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위 이구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 고공행진으로 주목받는 업체인데요. 3월 들어서 저점이 상향 중이고 오늘 시간외에서도 2%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베팅해도 좋은 시점일까요? 네, 저는 구리 관련된 이 이구산업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수요에 비한 공급의 부족이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그 칠레에서 구리 생산량이 지금 아무래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구리 가격 상승에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하면 거의 이제 광물 관련해서 그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또 이번에 구리 감산에 나서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에 좀 더 어떻게 불을 좀 지피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이 좀 더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구리 관련해서 이제 구리 가공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구산업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흐름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가격대가 5,000원대에서 막히고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5,000원 돌파를 또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 조정 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리 생산량 감소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지만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CJ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CJ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3월 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기대치를 높여가도 좋은 시점일까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 CJ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올리브영 상장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 이슈가 어떻게 사그러들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 경신 충분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J를 보면 참 본 게 지난해 그 4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출 10조 6천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게 상장인 자회사 쪽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히려 비상장인 이 올리브영 자체가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튀어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CJ의 실적에 좀 큰 기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올리브영이 얼마나 좀 경쟁력이 있냐면 이 아마 이제 명품 브랜드 그룹이죠. 루이비통, 헤네시, 글로벌 뷰티 편집사 세포라는 이제 5월 달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워낙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강세에 대한 그 인디 브랜드의 그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거고요. 철수한 부분 역시 이제 올리브영에는 좋은 수혜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J 가지고 계신 분들 이슈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HLB 그룹주도 보겠습니다. 가남 신약의 FDA 허가 기일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최근에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이 있지만 이게 신규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폭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급락을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승인에 대한 그 루머가 나오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그 밀렸던 부분들 다시 만회해주면서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양구 회장 자체도 이번에 그 IR 열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9월 런칭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였었고 결국 5월 달에 이 승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5월 달까지는 좀 꾸준하게 이슈 몰이하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셨지만 보유자 영역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기 바란다. 이런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에서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돈이 모이는 새로운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나가는 메일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중국의 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연준도 금리를 5연속 동결했죠.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은 만연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중화권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와 선전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2% 넘는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7년 만에 호주를 찾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왕이 외교부장은 호주에 대해 독립적인 대외 정책을 펴라고 요구했고요. 호주는 중국에 대해 대화를 통해 차이를 관리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호주는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나스닥 선물지수도 개장 다가오면서 점점 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가까운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먼저 2월 경기 선행지수를 비롯해서 3월분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와 패션 브랜드 나이키의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